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담꾼의 최신 이야기를 가장 빨리 접하시기 위해서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설명란에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박명숙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허리가 굽도록 공장에서 일하며 저와 두 동생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넉넉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겨울이면 난방이 되지 않아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도시락을 제대로 싸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맛있어 보이는 반찬이 가득한 도시락을 자랑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늘 밥에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어요. 점심시간이 오면 제 도시락을 들키지 않으려 교실 한쪽 구석으로 숨어들곤 했습니다. 창피하고 속상했지만 저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단 한 사람, 늘 곁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미숙이라는 친구였죠. 미숙이는 나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해외에서 근무하며 많은 돈을 벌어왔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전념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미숙이는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도 예쁜 도시락통에 정성껏 준비된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저 같은 가난한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아이들은 의아해했지만 미숙이는 언제나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명수가, 너도 이거 먹어봐. 그녀는 늘 자신의 도시락에서 반찬을 덜어주며 저를 배려해 주었고 필요한 학용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밥과 음식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미숙이의 집안에서 느껴지는 아늑함과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미숙이 덕분에 저는 학교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있어서 천사 같은 존재였고, 저는 그녀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기와 질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명수가, 너 미숙이한테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미숙이는 항상 제 편에 서 주었습니다. 우리 명숙이 힘든 상황인 거 다 알잖아.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제게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녀와의 우정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녀 덕분에 저는 가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나를 돕고 지지했던 이유가 단지 진심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갈 수 없었고 바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앞에서 일해야 했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내 명의로 된 작은 집을 사는 것과 내가 평생 일할 수 있는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몸이 녹초가 되어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내면서도 저는 언젠가 그 꿈을 이룰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공장에서의 일은 매우 고됐습니다. 뜨거운 기계 열기에 땀을 흘리며 날마다 반복되는 단순 노동은 내 몸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기계가 갑자기 멈추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목을 다치고 며칠 동안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쉬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공장 반장님은 저에게 왜 그렇게까지 일을 많이 하는 것이냐며 좀 쉬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저는 식당을 차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작한 작은 가게였지만 제 노력과 어머니의 손맛을 알아준 손님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동네 작은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음식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점점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늘 피곤했지만 그 피로 속에서도 손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식당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 삶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알아봐 주고 식당이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자부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계속 나아가면 더 좋은 미래가 올 거야. 그 믿음으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저의 인생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를 운영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의 사장 수한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김수한 씨는 늘 식자재를 신선하게 제 시간에 공급해 주었고 가끔은 제가 주문하지 않은 좋은 재료를 서비스로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식자재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성실한 태도와 자상한 말투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자주 저를 찾아와 식사도 함께하고 가게의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명숙 씨, 가게 잘 되고 있나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의 과거와 꿈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의 배려와 따뜻함은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명숙 씨, 저는 당신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말 멋져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갑작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걸어온 고된 길과 저의 꿈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었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키워나갔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남편의 지원 덕분에 식당도 더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벗어나 성공적인 사업가와 행복한 가정의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김수환 씨는 시내에 큰 빌딩이 2개나 있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그는 언제나 제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가끔씩 미숙이와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숙이는 대학교에 진학해서 예쁜 아가씨였고 저는 제 삶도 행복했지만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인생을 사는 미숙이의 삶도 부럽기도 하고 그런 멋진 아가씨인 친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끔 만나는 미숙이의 표정과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미숙이와도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게 따뜻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이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저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거나 어떤 때는 이유 모를 뭔가가 섞인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내게 무심한 듯한 말을 던지곤 했습니다. 명수가, 너는 참 운이 좋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 참 대단하고 자랑스러워. 어릴 때 말이야. 그땐 너가 이렇게 잘 사게 될 줄은 사실 잘 몰랐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롭고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미숙이가 내게 나는 너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라면 절대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대단해. 정말. 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마치 나의 성공이 그녀에게 큰 상처라도 된 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미숙이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이제 30이 되는 우리에게 기념적인 여행이 될 거야. 너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힘들게 달려왔잖아. 추억을 만들자. 그녀는 너무나도 설레는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사업에 쫓겨 바쁘게 살아온 나날들 속에서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지켜준 친구와의 여행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베트남의 유명한 휴양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의 해안선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해변을 거닐며 발을 담그고 모래사장 위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처럼 웃고 떠들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의 한 레스토랑에서 먹은 신선한 해산물 요리는 정말 맛있었고 그곳의 사람들도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둘째 날, 미숙이는 특별한 곳을 알고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녀가 기사 딸린 차를 빌려온 뒤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더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폭포가 있었고 정말 경이로운 자연 경관이 펼쳐졌습니다.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수와 주변의 푸른 숲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그 풍경에 반해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숙이가 갑자기 잠깐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폭포 앞에 홀로 남아 자연을 즐기며 미숙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숲속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 미숙이와 기사가 무슨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미숙이가 일부러 나를 여기에 두고 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준 친구였으니까요. 그녀가 나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숲이 어두워질수록 나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와 알 수 없는 잡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나는 그래도 미숙이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나도 무섭지만 미숙이는 어딘가에 납치되거나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숲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점점 길을 잃었고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방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무렵 나는 한 현지인을 발견했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행히도 나를 이해하고 마을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나는 가까스로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나는 미숙이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반가운 목소리로 미숙아 하고 달려가 그녀를 안았지만 미숙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말로 미숙아, 너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떨떠름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때 일이 좀 생겨서 이렇게 됐네.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미수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재차 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수가, 너 정말 끈질긴 여자야.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네. 끈질긴 년이라고. 너는 왜 안 쓰러지니? 뭘 해도 다 잘 되네. 넌 참 난년이구나.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는 말이었고, 그동안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준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과 눈빛에서 나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숙이는 나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해왔던 겁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불행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더 이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질투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미숙이가 나를 베트남의 외딴 곳에 데려간 것도, 나를 거기 두고 떠난 것도 모두 나를 해치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겪을 고통을 바라보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나를 이토록 잔인하게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미숙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후 다시는 그녀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컸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지키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